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유지했고 상처 주는 사람도 곁에 뒀습니다.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빚이라는 것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지만 노년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회복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받아도 빨리 회복했습니다. 기운이 빠져도 하룻밤 자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스트레스가 며칠을 갑니다. 한 번의 상처가 몇 주를 끌고 갑니다. 회복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나쁜 관계의 대가도 커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 곁에 둘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평온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5가지 관계 유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을 정리한 뒤 찾아오는 진짜 평온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 그 차이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생사색과는 매주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관계, 건강, 마음가짐까지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가치 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 전화가 옵니다. 또 그 사람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오늘도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날 거라는 걸. 날씨 탓, 자식 탓, 정부 탓, 세상 탓. 1시간 내내 듣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줬습니다. 공감도 해주고 조언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똑같은 불평, 똑같은 하소연,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밖에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고 운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피해자 역할에 익숙해져서 그 역할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불평은 쉬우니까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버텼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한 번 빠진 기운이 며칠을 갑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울하게 보이고 미래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한 해가 순식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평 듣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재산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평온은 사라진다고. 당신은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내 곁에 둘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평온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들을 계속 곁에 둔다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당신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 전화벨이 울립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습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아니면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급하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해보니 이 사람 늘 이럴 때만 연락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안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생일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뭔가 필요하면 그때만 친한 척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며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당신은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 옵니다. 또 다른 부탁을 들고 이전에 받은 도움은 벌써 잊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또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만이 진짜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라는 것을, 더 큰 문제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당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무리해서라도 들어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자유지만 계속 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당신이 베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시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들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약속 시간입니다. 당신은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해보니 지금 출발한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늦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에 취소하기도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에 보자며.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당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고, 급하다고. 그땐 당신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만 소중합니다. 남의 시간은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약속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 미리 준비했다는 것,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에 덜 민감했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한 번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다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과 평온입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편안한 마음, 여유로운 오후. 이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하루를 소비해버리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인생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맞는 말입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재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존중받는 관계만이 진짜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전화를 끊으려는데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거절하려던 입이 다물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잘 사용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옛날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너만 그러니? 이런 말들로 당신을 조종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 요구가 커집니다.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견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으니까요,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하며 삼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죄책감이 며칠을 끌고 갑니다. 한 번의 희생이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줘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건강, 시간, 감정 상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는 순간
너의 삶은 사라진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것, 실망하는 것, 화내는 것. 그건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당신이 다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런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냉정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가 된 게 아니라 가벼워졌습니다. 불평 듣는 시간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없어지니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없어지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내 삶이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났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울까봐. 그런데 70이 되던 해 큰 병을 앓았습니다. 회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곁에 남은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몇 명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자주 찾아와 준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뒤로 관계를 확 줄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만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답니다. 혼자 남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적은 사람과 깊이 있게 만나니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음은 평온입니다. 자유입니다. 반면 고독은 관계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연결이 없다면 박 선생님은 혼자 산책하고 책 읽고 음악 듣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기운 빼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지가 중요하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5명의 진실한 관계가 낫습니다. 평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질에서 옵니다. 예순이 넘으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사귀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사귀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두려워 마세요.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웠습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양보하라고.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택하는 자세, 거절하는 자세, 나를 지키는 자세.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젊을 때는 불편한 존재였지만 노년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기력도, 마음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온한 노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 곁에 둘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예순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리한 뒤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가벼움입니다. 자유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기운 빼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에 묶여 있다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평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 정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예순 이후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사색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